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암호화폐 시장은 좋지가 못합니다. 비트코인은 후오비에서 8,200달러 선을 반납했습니다. 네, 후오비 글로벌에서 비트코인이 8,200달러 선을 반납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후오비 기준 2.19% 하락한 8,135.79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2,500BTC의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는데 익명의 계좌에서 비트파이넥스의 계좌로의 이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익명의 계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이체는 비트코인의 매도 움직임으로 보고 있죠. 네, 굉장히 안 좋다,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금 구글 트렌드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란 검색어가 4,5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인 정세에 맞춰서 계속해서 혹시나 이란과 미국에 대한 이런 사태 때문에 비트코인의 검색어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냐,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문제로 비트코인은 구글 검색 인기가 거의 4,500%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구글 트렌드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 이란이라는 검색어는 1월 8일 기준 7일 동안 4,450%나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라는 용어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치의 상승은 비트코인이 현재 15%를 상회하는 등 상당한 가격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논평가들은 지정학적 불안정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주장하면서 이 상승을 미국과 이란의 사건과 연관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3에로 캐피털의 CEO인 수주는 이제 니케이 아시아 리뷰의 기사 내용에서 국가 간섭이나 지정학적 위험이 없는 암호화폐는 이란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이 되고 있다를 인용하며 암호화폐가 주류로 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현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지금 트럼프는 이제 이란 공격에서 미국인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이란이 미군 기지를 공격했지만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좋은 상황이다. 조기 경보 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인이 8,000명 이상 이렇게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언급을 했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네, 지금 그 순교자 솔레이만이라는 작정명을 이란 내에서 실시하여 그 미군 기지에 미군 주둔 기지에 미사일을 폭격을 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의견이 계속 갈렸었습니다. 네, 미군 같은 경우는 우리는 한 명도 사상자가 없고 피해 아예 없다. 이란은 국영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80명을 죽였다. 우리가 미군을 80명을 죽였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의견은 어느 게 맞냐 이러한 것을 보게 되면 보통 트럼프 미국 쪽이 맞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상식적으로 본인들의 미군 군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리는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영방송에 왜 이렇게 발생을 했냐?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쇼맨십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거다. 무력 시위를 한 거다. 두 국가 모두 사실상 전쟁할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이 지금 이런 의견들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 인터뷰가 가장 큰 영향을 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후오비 글로벌에서 이제 아까 8,200달러 선인데 8,000달러 선까지 내줬다고 합니다. 현재 7,975.3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전날 미군 이라크 내 미군 기지 공격과 관련하여 이란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도 군사력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을 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합참 의장 같은 경우는 이란 미사일 공격이 사실상 지금 아무런 피해도 없었는데 인명살상의 의도는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AP통신 등 주요 외신을 인용하여서 네, 미국 합참 의장이 8일 이라크 미군 기지를 겨냥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사실상 살상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은 9일 브리핑에서 전일 이란 미사일 공격과 관련 구조적 피해를 야기하고 차량, 장비, 항공기를 파괴하며 인명을 살상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며 다행히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CNN 등 미 언론인 이란이 공격 전 우회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발사 계획을 알려주는 등 수위를 조절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보도했는데요. 네, 동석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란이 16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최소 3군데에서 발사했으며 적어도 11발이 이라크 서부 아인 알-아사드 공군기지 그리고 최소 1발이 이라크 북부 에르빌을 타격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 이란의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그 긴장감이 전쟁에 대한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러한 사태의 진행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보 접하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나왔습니다. 호주 결제 기업인 플래시FX 공동 창업자는 XRP가 결제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리플 XRP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 크립토 에릭이 호주 결제 기업 플래시FX 공동 창업자 니콜라스 슈타이거를 인터뷰했습니다. 네, 플래시FX는 암호화폐 XRP를 이용한 미국 리플사의 송금 솔루션 ODL을 이용하고 있는 회사죠. 네, 리플사가 개최한 작년 스웰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스웰에는 이제 스웰쯤 하여 ODL을 활용하여 호주와 필리핀 간의 국제 송금을 제공한다 발표했었는데요. 네, 슈타이거는 이번 인터뷰에서 ODL의 이용 목적은 송금의 효율화와 거래나 운영의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제 기업으로서 ODL이 기능을 하는지 하고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다며 XRP에 대해서는 현재의 송금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공헌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ODL의 보급에 관해서는 이용하는 금융기관이 300곳에 이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다 밝히며 보급될수록 거래가 늘어가고 송금이 증가하면 기업도 이익을 올릴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덧붙여 규제의 대응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송금업자로서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있어 모든 거래를 규제 당국에 보고하고 있지만 ODL의 이용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언급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호주에서는 암호화폐는 아직 정식 금융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규제 정비는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슈타이거의 경우는 이제 지난해 12월 2020년 제1분기 ODL이 일본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었지만 리플사가 발표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확신은 갖지 못한다 언급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올해도 송금 루트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2011년 이후 도난 디지털 자산 규모가 167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참 많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큰 숫자인데요. 네, 2011년 이후 약 167억 달러 규모 디지털 자산이 도난당했다. 비인 크립토가 언급했습니다. 네, 2019년 암호화폐 탈취 및 스캠 규모만 43억 달러를 웃돌았다고 하는데 이 중 30억 달러가 플러스 토큰이 기여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는 작년 하반기 플러스 토큰이 일평균 약 1300BTC 이상을 시장에 덤핑했다 설명했는데요. 네, 피해액이 10억 유로를 웃도는 최악의 사기 사건은 원코인이 36억 유로, 그리고 플러스 토큰이 26억 유로, 비트커넥트가 22.5억 유로, BTC-2가 13억 유로라고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해지면서 이러한 사기나 해킹 피해가 보완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그 허점을 노린 사기꾼들이 아직까지는 득실득실하죠. 네, 이러한 사기를 치지 못할 정도로 사기꾼들을 단죄하여서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앞으로 나가며 제도권으로의 한 발 한 발을 확실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사탕과의 파트너십으로 태국 법정화폐 바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탕 먹고 싶은데요. 죄송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이낸스는 태국 내 규제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사탕과의 제휴를 통해서 태국 바트의 입금 및 출금을 통로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법정화폐를 이용한 서비스는 최근 출시된 현지 거래소의 API 포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휴로 사탕거래소 고객들은 그들의 디지털 자산을 바이낸스 거래소로 직접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폴 아민 인솜 사탕 공동 창업자 겸 CEO는 파트너십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바이낸스와 협력하여 태국의 대중들에게 디지털 자산을 제공하고 태국의 디지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는 태국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단순히 법정화폐의 대안이 아니라 공간을 강화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언급을 했네요. 네, 디크립트에 따르게 되면 자금 부족으로 최근 프로젝트 중단을 선언한 옴니튜드 창시자 크리스 페인터가 일부 ECOM 커뮤니티 회원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한 사용자는 크리스 페인터가 ICO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크넷을 통해 청부 살인을 할 것이라고 협박을 했는데, 네, 일부 ECOM 홀더는 이제 크리스 페인터의 개인정보와 가족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네, 크리스 페인터는 협박하는 자 들의 KYC 여권 정보를 경찰에 넘길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미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미국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0.56%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종합 지수는 0.67%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미 증시는 32개 블록체인 테마주 중 17개 종목이 상승하며 15개 종목이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